서울 거리의 풍경은 그 당시 정말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자동차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차에서 나오는 연기들은 하늘로 솟구쳐 올랐으며 보행자들은 마치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고 아무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은 옷 속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이들의 손은 움츠러들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혼잡한 사람들 속에서 예린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항상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눈빛은 가끔 불안한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가족 없이 고아원에서 아픈 과거를 안고 자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똑똑함, 아름다움, 그리고 능력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하나테크 회사로 비서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걸음걸이, 말투, 제스처까지 모두 연습을 거쳐왔습니다. 그녀는 힘든 삶을 벗어나 좋은 직장을 갖기를 꿈꾸었고 자신만의 발로 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로 가는 길에 그녀는 갑자기 도로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멈추지 않았고 모두가 눈을 감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너무 급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당황하며 급히 노인에게 달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그녀의 인류는 그녀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린은 빠르게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노인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깨어날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그녀는 떠나지 않고 오전 내내 노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깨어나자 그녀는 어렴풋한 눈빛으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예린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자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감동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숙이에요.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예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후 정숙 할머니는 감사의 뜻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예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할머니. 그저 할머니가 건강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예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고집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요. 적어도 조금 받아주세요. 그녀는 따뜻하고 고마운 눈빛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린은 어떤 것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할머니. 면접 시간에 늦을까 봐요. 예린이 돌아서서 병원을 떠나려던 순간 정숙 할머니는 다시 예린을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예린은 돌아서며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예린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 있다면 그때 또 뵙고 싶어요. 떠나기 전에 예린은 다시 한번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뭔가 놓칠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로비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그 돈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였고 정숙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을 책상 위에 놓고 의사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병원비를 제가 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고 저는 할머니가 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의사는 그녀의 말에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을 이해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는 말하며 예린의 선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린은 다시 한번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비록 더 이상 할머니를 도울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예린은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예린은 급히 택시를 타고 마음속에 걱정과 긴장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테크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직장이 아니라 그녀의 수년간의 꿈이었고 기다려온 미래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그녀는 매분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하나테크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서둘러 차에서 내리며 면접에 아직 간신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로비에 들어가자 이미 모든 지원자는 떠났고 면접실 문은 닫혀 있었으며 조용한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빈 의자와 흩어져 있는 서류들 속에 서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기회는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이었고 철저히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기다려왔던 기회였기에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쌓아온 꿈과 걸어온 길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린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는 정숙 할머니가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할머니는 예린이 자신을 도와준 모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기억이 나고 손자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과 예린이라는 착한 여자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성훈은 급히 전화를 끊으며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고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서둘러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너무 급하게 움직여 균형을 잃고 누구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예린은 그곳에 서 있었고 갑자기 사람에게 부딪히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말을 꺼낼 겨를도 없이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 박성훈을 보았습니다. 박성훈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는 급하게 말하며 이 순간 예린의 명찰이 우연히 박성훈의 주머니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훈은 다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급했고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예린은 그를 지켜보며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성훈은 급히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정숙 할머니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급히 병실로 달려가 정숙 할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피곤하고 오랜 불면증으로 주름진 피부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의 손을 움켜잡으며 다시 힘을 찾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여자애가 나를 도와줬단다.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고마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내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 정말 착한 아이야. 그때 이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박성훈을 따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 할머니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박성훈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의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의사는 그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휴식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계속 곁에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는 한 여자가 다 낸 거예요. 박성훈은 깜짝 놀라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방금 말한 그 여자예요. 바로 그 여자가 할머니를 구해줬어요. 박성훈은 다시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우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의 가방에서 명찰이 떨어졌습니다. 박성훈과 할머니는 동시에 명찰을 받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성훈은 그 명찰을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명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명찰이 왜 네가 가지고 있지? 박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자의 명찰일 거예요. 그 여자는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운명이구나. 할머니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우리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그 여자랑 연락을 해봐.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박성훈은 잠시 멈칫하며 이 모든 사건들이 기이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명찰을 손에 쥐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자신과도 얽히게 되었습니다. 박성훈은 전화를 들고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예린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서 그녀가 우리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알려주세요. 내일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모든 일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할머니가 말한 그 여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할머니도 같이 오시겠어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그 여자애를 꼭 보고 싶어. 고맙다고 꼭 말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예린은 공원에서 홀로 앉아 마음속의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면접이 실패하고 나서 그녀는 그저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리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예린은 화면을 확인한 후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린 씨 맞으세요? 저는 하나테크 회사에서 전화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저희 회사에 채용되었으니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면접을 다시 진행할 겁니다. 그 말에 예린은 충격을 받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제 시간에 갈게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늘의 아침에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어 예린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예린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행운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성훈은 급히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정숙 할머니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급히 병실로 달려가 정숙 할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피곤하고 오랜 불면증으로 주름진 피부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그의 손을 움켜잡으며 다시 힘을 찾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한 여자애가 나를 도와줬단다.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하지만 고마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내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줬어. 정말 착한 아이야. 그때 이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박성훈을 따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 할머니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박성훈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의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의사는 그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좋아졌지만 많은 휴식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계속 곁에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는 한 여자가 다 낸 거예요. 박성훈은 깜짝 놀라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할머니가 방금 말한 그 여자예요. 바로 그 여자가 할머니를 구해줬어요. 박성훈은 다시 병실로 돌아가 할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우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의 가방에서 명찰이 떨어졌습니다. 박성훈과 할머니는 동시에 명찰을 받고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성훈은 그 명찰을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명찰을 들여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명찰이 왜 네가 가지고 있지? 박성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그 여자의 명찰일 거예요. 그 여자는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정숙 할머니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성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운명이구나. 할머니는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와 우리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빨리 그 여자랑 연락을 해봐.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박성훈은 잠시 멈칫하며 이 모든 사건들이 기이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명찰을 손에 쥐고 그 여자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자신과도 얽히게 되었습니다.
박성훈은 전화를 들고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예린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서 그녀가 우리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알려주세요. 내일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으며 모든 일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할머니가 말한 그 여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할머니도 같이 오시겠어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그 여자애를 꼭 보고 싶어. 고맙다고 꼭 말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예린은 공원에서 홀로 앉아 마음속의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면접이 실패하고 나서 그녀는 그저 힘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리며 그녀를 깨웠습니다. 예린은 화면을 확인한 후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린 씨 맞으세요? 저는 하나테크 회사에서 전화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저희 회사에 채용되었으니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면접을 다시 진행할 겁니다. 그 말에 예린은 충격을 받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제 시간에 갈게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늘의 아침에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어 예린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예린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행운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예린은 일찍 준비하며 마음속에 기대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매력을 가진 흰색 셔츠를 선택했고 길게 내려오는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사무실로 향했고 회사 건물에 들어서며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사무실 문에 도달하자 예린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숙 할머니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여기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은 급히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괜찮으세요? 정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고마워. 정말 우연히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됐구나. 나는 박성훈의 할머니야. 예린은 놀라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는 박성훈 씨의 할머니세요? 정말 엄청난 우연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세요? 정숙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운명이겠지. 네가 떨어뜨린 명찰이 내 손자 주머니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단다. 그때 박성훈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예린 씨,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 예린 씨가 없었다면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거예요. 박성훈은 예린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예린 씨는 저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될 거예요. 방 안은 갑자기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훈과 예린은 마치 끊을 수 없는 강한 인연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린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고 그것은 꿈에 그리던 직업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감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며 매일 정숙 할머니는 박성훈의 회사에 방문하여 예린을 만나고 예린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는 할머니에게 평안을 주었고 예린과 박성훈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박성훈은 예린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만 아니라 그녀의 착한 마음과 성실함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린은 고귀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지만 박성훈에게 그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정숙 할머니의 병은 완치되었고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특별한 저녁,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박성훈과 예린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시련을 넘어 깊어졌고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린과 박성훈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고 정숙 할머니는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들에겐 희망과 기적이 가득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인생은 여러분에게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여정에 힘이 되어 모든 일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